때로는 약으로, 때로는 맛있는 식재료로 우리 곁을 지켜온 밥상에 보물이 있다. 진한 솔잎향으로 오래 기억되는 고장 양양에서 귀하게 피고 자란 송이버섯. 하늘이 내리고 땅이 키워낸 천년의 향 가득한 가을의 보약이다. 자연이 허락해야 누릴 수 있는 양양의 송이버섯 밥상과 홍합에 비할 수 없는 우리나라 토종족의 섭, 그리고 동해가 지켜온 한결같은 맛 오징어 밥상까지. 입이 즐겁고 몸에 약이 되는 여행이 지금 시작된다. 해돋이의 고장이라 불리는 강원도 양양. 설악산의 정기를 머금고 맑고 푸른 동해 사이에 자리한 데다 영동 지역에서 가장 맑고 긴 강이라는 남대천까지 품고 있는 천혜의 도시다. 산과 바다, 강이 모두 탁월해 그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자연 조건을 가졌다는 이곳에선 과연 어떤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푸른 자연이 가을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10월. 매년 이맘때면 양양의 험한 산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데,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산길을 오르는 한 어르신. 깊은 산 속에 숨겨둔 보물이라도 있는 듯 무언가를 찾느라 바쁜 모습이다. 아니, 지금 여기서 이 산에서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요? 송이 따요. 나는 뭐 한 50년 되죠. 올해 내가 나이 70이거든요. 한 50년 땄어요. 촌에 살면서. 칠순이 된 나이에도 어김없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황금버섯, 혹은 숲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송이버섯을 따기 위해서다. 많이 났네 송이가. 양양에서 워낙 송이가 유명하잖아요. 송이 하면 아주 유명하죠. 아주 최고 알아주지. 이렇게 양양에서 송이가 유명한 이유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향이 좋아요. 이 공기도 좋고 아주 송이 그 향이 좋아요. 아주 냄새 아주 죽여주지 뭐. 중국산이나 저 북한 송이들은 냄새가 안 나요. 하도 오래돼 거기서 저장해놔 오기 때문에. 보통 20에서 60년생 소나무 밑에서만 자라는 데다 온도와 습기는 기본, 토지의 질과 일조량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라지 않을 만큼 생장 조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송이 났네. 야. 산속을 한참 헤매고 다닌 뒤에야 겨우 찾아낸 송이버섯. 소나무 덤불 사이에 숨겨져 있던 가을의 보물이다. 품에 넣기 전에 숨이 꽉 막힐 듯한 향으로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송이버섯. 진한 솔잎 향이 코끝에 오래 머무르는 데다 맛 또한 좋아 예부터 신선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송이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매우 향기로워 버섯 가운데 제일이다 라고 기록돼 있다. 더 캐셔야 돼요? 더 캐야 돼요. 네. 저 좀 남은 데 있어가지고 가서 더 파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가세요. 네? 인위적으로 재배할 수 없어 오직 자연산으로만 먹을 수 있는 송이버섯. 1년을 꼬박 기다려야 겨우 허락되는 그 맛이 궁금하다. 양양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자리한 현남면.
이곳에 양양의 향토 음식을 전문으로 선보이는 한 농가 식당이 있다. 사계절 내내 양양에서 난 특산물로 요리를 하는 주인장. 매년 가을이 되면 제철을 맞이한 송이버섯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낸다. 물로 씻어도 물론 깨끗하겠지만 이게 향이 날라가요. 그래서 물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짝 껍질을 벗겨내요. 산에서 바로 채취해온 송이버섯은 특유의 향을 지키기 위해 물에 씻지 않고 흙이 묻어있는 껍질만 얇게 벗겨낸 후 요리에 쓰는 것이 정석이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그냥 생송이를 먹어버릇 했었어요. 생송이가 제일 맛있으니까. 송이버섯 몸통을 두고 세로로 결을 따라 얇게 썰다 보면 맛은 보기도 전에 진한 솔잎향에 먼저 취하기 일쑤다. 송이버섯은 갖가지 요리로 먹을 수 있지만 그중 으뜸은 송이밥. 깨끗이 손질한 송이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쌀과 함께 안치는데 이때 꼭 곁들이는 특별한 재료가 있다. 저희는 이제 약산채 밥상이 주류인데 약산채 밥상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산뽕잎하고 솔잎가루하고 이렇게 넣는데 여기는 이제 산뽕잎 대신 저희가 송이를 넣어요. 송이하고 솔잎가루하고. 송이 넣고 밥물을 잡아야 되겠죠? 송이 넣고 밥맛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돌솥에 밥을 짓는 주인장. 깨끗이 씻은 쌀과 미리 준비해둔 송이버섯을 함께 넣고 곱게 빻은 솔잎가루를 한 주먹 정도 위에 올려준다. 그런 다음 센 불에 올리고 쌀알이 익기를 기다린 뒤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뜸을 들여주면 된다. 많이들 좋아하시죠. 송이가 너무 귀하니까 지금 송이 밥상 많이 못하고 있는데 송이 밥상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계절 메뉴다 보니까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송이밥이 지어지는 동안 오늘의 메인 메뉴인 송이버섯 떡갈비를 요리하는 주인장. 다른데 송이하고 틀리더라고. 먼저 소고기와 갖은 야채를 잘게 다져 반죽을 만든 다음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뭉쳐 떡갈비를 만든다. 송이가 향도 좋고 뭐 맛도 좋고 이렇지만 이게 항암 효과가 있대요. 항암 효과가 있고 뭐 그 혈액 순환을 좋게 한다 그러고 그 부종을 내려준다 그러고 또 이제 그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감기가 걸렸을 때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잘게 찢어서 그늘에 살짝 말려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감기가 걸리면 이걸 차로 끓여 먹으면 그 목 편도라든가 이렇게 목이 아프고 그러는 게 금방 내려가요. 그래서 그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제가. 약재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난 송이버섯. 자르면 키가 짧아지는 걸. 떡갈비에 곁들여 먹을 땐 먼저 솔잎을 평평하게 깐 다음 그 위에 생것을 그대로 잘라 보기 좋게 올린다. 여기에 연하게 구워진 떡갈비를 먹음직스럽게 얹은 후 간이 심심하지 않게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끝. 고급스러운 품격을 갖춘 송이버섯 떡갈비가 완성됐다. 접시 위에 산도 있고 달도 있고 또 뭐 나무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그러니까 한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한 폭의 동양화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이버섯 특유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이 한데 어우러진 현대식 농가 밥상.
깊은 가을 양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연의 맛이다.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송이버섯 떡갈비. 연한 소고기와 아삭아삭 씹히는 송이버섯이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고 입안 가득 은은하게 퍼지는 솔향이 그 식감을 더하는데 특히 씹을수록 담백한 송이버섯 구이는 양양의 자연이 내준 최고의 특미다. 또한 송이버섯을 삶은 물로 밥을 지어 쌀알 깊숙이 향긋함이 배어있는 송이밥은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영양식으로 최고다. 양양이 주는 선물은 자연 그대로를 저희가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 자연 그 자체가 주는 선물이 상당하죠. 바람, 물, 공기 이런 거가 우리 마음과 몸을 정화시켜 주니까 그냥 자연 치유가 되고 또 거기에 덩달아 먹거리가 신선하니까 그 자연 밥상을 하는데 보탬이 되죠. 산과 바다를 함께 아우르는 고장 양양. 산에서 나는 귀한 보물이 송이버섯이라면 바다의 보물은 따로 있다. 양양에서도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졌다는 송양면. 바로 이곳에 양양하면 떠오르는 향토별미 석국을 전통의 맛 그대로 끓여내는 집이 있다. 그 이름도 생소한 섭은 동해안에서 나는 토종조개라는데 양양 지역에서는 꼬치에 꿰어 제사상에 올렸을 만큼 자주 사용하던 식재료다. 서울 분들은 홍합이라고 아는데 이제 홍합은 양식가에 속하는 거고 이 섭조개는 자연산 섭 바다에 이제 동해안 바닷가에 이제 돌에 붙어 사는 자연산 섭조개예요. 이 쫄깃쫄깃한 맛을 보고 손님들이 아니 이거 말린 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 한 거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쫄깃한 맛이 나는 게 자연산 섭조개고 부서지는 맛이 나는 거는 홍합이에요. 홍합살. 크기만 조금 다를 뿐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거의 비슷한 석과 홍합. 하지만 홍합은 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크기가 작고 흐물거리는 맛을 내는 반면 섭은 우리나라 토종으로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섭국은 이제 옛날서부터 먹던 토속 음식이에요. 동네에서 이제 봄에 일하고 일 마치고 여름에 이제 화전놀이라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바닷가 나가서 화전놀이라고 있어요. 모여서 이제 놀고 수영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마솥을 갖다 걸어놓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즉석에서 이 섭을 따고 이래가지고 그 가마솥에다 끓여가지고 한 가마씩 끓여놓고 하루 종일 먹으면서 즐기면서 먹던 음식, 토속 음식 아주 옛날서부터. 양양에서는 섭을 손질해 국으로 끓여 즐겨 먹었다는데 요리 방법이 더없이 간단하다. 고추장, 된장, 다시마 뭐 여러 가지 들어가요. 여기. 옛날부터 똑같은 그 양으로 똑같은 그 육수 맛을 내야 되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그 맛이에요. 가장 공들여야 하는 것은 역시나 육수. 다른 지방의 국물 요리와 달리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 쓰고 다시마를 넣어 진하게 우려낸다. 그 다음에 부추, 미나리, 양파, 마늘 등 각종 채소와 섭을 굵직하게 썰어 넣고 팔팔 끓여주는데 마지막에 꼭 빠뜨려선 안 될 백미는 달걀을 풀어 살짝 올려줌으로써 걸쭉한 맛을 살리는 것이다. 섭국은 좀 몸이 허약하신 분들 또 아니면은 몸이 좀 안 좋거나 좀 기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와서 드시면은 몸살기 있고 이럴 때 와서 드시면은 몸이
피를 맑게 해주고 기운을 원기 회복을 돋궈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약을 드시지 말고 그냥 이런 거는 보양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잡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동해에서 싱싱하게 캔 토종조개로 맛깔스럽게 차려진 석국 밥상. 고향에서 즐겨 먹던 어머니의 밥상 그대로다. 모양이 번듯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속을 따끈하게 채워줄 석국 한 그릇. 일단 칼칼한 국물과 함께 섭을 떠먹으면 홍합과 비교할 수 없는 쫄깃함에 그만 반해버리고 만다. 어디 그뿐일까? 먹고 남은 석국 그릇에 밥 한 그릇 말아 넣고 푹 끓여낸 섭죽 또한 으뜸 별미. 영양 보충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수험생, 그리고 수유증인 산모까지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바다의 보양식 그 자체다. 지금은 이제 고기 같은 거, 놀래기 같은 거 이런 게 귀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안 들어가고 그냥 섭 자체 한 가지로만 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에서 조금 이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이 요리를 이제 차차 더 이제 뭐 개발을 해가지고 네, 자식 때까지 이제 대를 이어서 할 생각이에요. 제가 뭐 기운이 있는 한 꾸준하게 이제 전통 음식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해나갈 생각이에요. 양양이 품고 있는 동해의 별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횟집. 동해를 미천으로 장사를 하는 곳인 만큼 다양한 해산물이 있지만 그중 최고로 쳐주는 것은 단연 오징어. 1년 내내 흔히 먹을 수 있는 어물 같지만 가을철 접어들 무렵에 가장 맛이 좋단다. 양양을 비롯해 강릉을 지나 속초까지 동해안에서 잘 잡히는 오징어. 몸통 길이 30cm 정도의 살집이 통통하게 오른 것이 다른 지역 오징어보다 싱싱하고 씹는 식감이 좋은 걸로 알아준다. 일단 동해안에 물이 더 깨끗하고 이게 흐름이 빠르고 이래서 그런가 오징어뿐이 아니라 다른 생선도 살이 좀 그러니까 질감이 살지다고 해야 되나요? 좀 쫀득쫀득하고 맛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요리해도 찰진 맛을 자랑하는 오징어지만 산지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역시 회로 먹는 것. 싱싱한 오징어를 통째로 놓고 잘게 썰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먹기 좋게 손질하는 노하우는 따로 있다. 이 손질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손질하는 순서가 있나요? 순서요? 일단은 몸통을 할복을 해서 이제 다리랑 눈이랑 그다음에 입이랑 제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를 껍데기를 돌려서 뒤집어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요즘 같은 데는 오징어가 두꺼우니까 포를 한번 떠줘야 돼요. 한번. 이 포를 뜨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징어가 요즘 이제 제일 클 때예요. 이제 클 만큼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이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얇게 한 번씩 떠줘야죠. 한창 살이 오른 시기의 오징어는 포를 떠서 요리하는 것이 정석. 특히 오징어회는 후루룩 마시듯 먹어야 가장 맛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대한 살을 얇게 썰어낸다. 오징어는 하루살이라 그래요. 이제 하루가 지나면 살아있는 놈들이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 얘네들이 수명이 길지 않은 놈이라니까 하루 지나면서 뭘 하면 이 고기 속살이 세포가 조금 달라지죠. 국수 가락보다 얇게 썰어 접시 하나에 수북이 담아낸 오징어회.
처음 입에 넣었을 땐 부드러움 그 자체지만 씹을수록 쫄깃해지는 맛이 일품. 달짝지근한 맛까지 더해져 입맛을 사르르 녹여준다. 물에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그냥 가정에 있는 야채를 쓰면 됩니다. 저희는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양배추, 무, 그다음에 오이, 양파, 그다음에 상추, 일반 가정집에서는 양상추나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오징어회가 그냥 먹기 심심한 사람들에겐 물회가 제격. 갖은 채소를 먹기 좋게 썰어 넣고 초고추장을 아낌없이 푼 다음 조물조물 버무리기만 하면 끝. 맛있는 오징어 물회가 탄생된다. 위에다가 보기 좋게 깨소금만 조금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십니다. 양양 사람들에겐 한여름 비빔냉면만큼이나 사랑받는 특급 별미다. 오징어 요리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별다른 손질 없이 통째로 쪄먹는 오징어 순대도 빠뜨릴 수 없다. 오징어 순대라고 강원도 사투리로는 오징어 통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른 거를 쪄서 아무런 내용물이 들지 않고 오징어 순수한 오징어 본연의 그대로를 넣어서 이렇게 압력밥솥에 데치면 일반 찜기에 찌는 것보다가 더 육질이 쫀득하고 요리 시간도 짧고 그래서 식감도 좋고 좋아요. 오징어한텐 미안한 일이지만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대로 찜기에 넣고 쪄내야 제맛. 내장에 비린 맛 없이 연한 육질을 즐길 수 있는 비법이다. 또 하나, 굳이 압력밥솥에 찌는 것도 요리 시간을 줄이고 오징어 육질을 쫀득하게 해 식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이렇게 오징어를 이렇게 사람들은 내장째로 찌면 맺히면 저게 무슨 맛이야 이랬지만 한 번 쪄 걸 드셔보면 이게 중독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 내장이 익혀놓으면 우리가 게를 좋아하잖아요, 대게. 그 대게를 다리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 내장이랑 밥이랑 비벼 드시면 맛있듯이 그 맛 좀 비슷해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드셔보면 오늘은 오징어 순대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실 정도로 오징어가 순대가 없을 때는 좀 섭섭하게 생각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쪄주기만 하면 되는 오징어 순대. 순대라고 해서 속을 따로 만들어 채울 필요가 없다는데 오징어 살 속 내장이 그 맛을 톡톡히 내기 때문이다. 내장은 푹 익고 겉살은 연하게 쪄진 오징어 순대.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게 가지런히 썰어 접시에 내면 끝.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영양 별식이다. 통째로 찌기만 했는데 순대같이 되네요. 그렇죠. 오징어를 버릴 게 없어요. 마른 오징어, 또 사른 건 사른 거대로 다 쓸모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징어를 사른 거를 그냥 이렇게 찜기에 넣어서 잘라서 먹으면 애어른이 다 좋아해요. 술안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강원도 양양에 온 이상 꼭 한번 맛을 봐야 하는 오징어로 푸짐하게 차려진 한상. 산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싱싱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입맛을 당기는 오징어 물회. 시원하고 부드러운 육질의 오징어와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소스가 한데 어우러져 그 맛이 그만이다. 거기에 어부들이 즐겨 먹었듯 찬밥 한 공기 뚝딱 말아 넣고 숟가락 가득 떠먹으면 만사 형통.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맛에 각종 스트레스까지 저절로 날아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미 오징어 순대. 살아있는 오징어를 통째로 쪄낸 덕분에 싱싱함이 가득. 연한 오징어 살과 고소한 내장이 한 번에 씹히는 맛으로 우리네 입맛을 또 한 번 유혹한다. 동해안은 일단은 물 조류가 좀 급하고 이제 또 수심이 깊고 아마 그래서 이 생선들의 육질이 단단해서 더 쫄깃쫄깃해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사람들이 일출만 다들 그거 아시지만 달이 보름달이 떴을 때 그 바다에 비치는 그 월광은 또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보신 분은 다 그 달빛에 취해서 아마 시 한 편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공존하는 강원도 양양. 천혜의 자연을 국간 삼아 풍족한 먹을거리를 자랑하는데 천년의 향을 자랑하는 송이버섯과 동해를 그대로 퍼담은 듯 푸른 맛을 자랑하는 섭은 이 지역 최고의 보물. 여기에 버릴 것 하나 없는 오징어까지 함께하니 이곳이야말로 한국의 맛있는 천국이다. 그전에 뭐 일표고 이능이 삼송이 송이가 세 번째 하고 일표고자 표고 좋다 하는데 이건 표가 안 되고 능이도 이능이라고 했다. 그 삼송이라고 했거든. 이 송이가 세 번째 가는데 이제는 이게 제일 1이야. 송이가 제일 1이고 그 다음에 능이가 2번이라고 봐야 돼. 표고 1표를 했는데 1표고는 3번으로 봐야 돼. 3번. 송이처럼 옛날 삼송이라고 했잖아. 1표고 2능이 삼송이 이랬는데 집안 송이가 1이야. 그 다음에 능이요. 능이가 좋다고.